지금까지 그 무수히 많은 무대를 봐오셨을 텐데 혹시 인형극에 대한 추억이 있다면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. 우리 권 대표님. 뭐 저는 그 아까 보니까 89년 이렇게 자막이 나오던데요. 그때는 아마 저도 관람객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90년대 넘어가면서는 이제 인형극제 스텝으로 활동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. 그 무대가 어린이회관 무대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곳에서 땀 흘리면서 들고 뛰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. 그리고 많은 가족분들이 오셔갖고 즐거워했던 것도 떠오르고요. 뭐 개인적으로는 일을 처음 이쪽 일을 배우게 됐던 계기여서 좀 소회가 남다르게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제가 기억하기로는 7, 80년대야말로 인형극 전성시대였다고 알고 있거든요. 그때는 TV 채널마다 항상 인형극 방송이 있었고 춘천 인형극제가 처음 시작된 1989년에도 이렇게 인형극이 대중에게 아주 친숙한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? 글쎄 아마 이제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됐는데 아마 저의 비슷한 연배만 하더라도 어릴 때 TV 채널에서 인형극 하는 거 안 본 사람은 없었을 것 같고요. 또 그것이 TV라는 작은 상자 안에서 보던 것들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또 춘천이었고 그것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극작 분야 그다음에 그다음에 극화 뭐 여러 분야로 인형극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시대인 것 같아요. 그 1세대 분들이 여전히 생존해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역사들을 또 인형극제가 잘 담아서 지금까지 만들어 오고 있지 않나. 유쾌했던 시절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, 저는. 네. 네. 성 감독님은 그 TV에서 봤던 인형극 중에 뭐 기억에 남는 인형극이 좀 있으신지 네. 어떠세요? 부리부리 박사죠. 네. 좀 부리부리 아, 박사가 기억이 나고 특히 이렇게 충신 박재상인가 이렇게 명작 위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드라마 인형극을 했던 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. 권 대표님도 그 인형극이 기억이 나시나요? 부리부리 박사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였죠. 누구나 예전에는 볼 수밖에 예. 없었던 거였고요. 네. 흉내도 많이 나고 뭐 요즘 애니메이션이나 혹은 뭐 개그 프로그램에서 유행어 따라하듯이 그 극 중에 대사도 따라하고 했던 기억들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면 춘천 인형극제는 맨 처음에 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가요? 저도 당시에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관계자님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라면 어린이 회관이죠. 네. KTNG 상상마당이 되어 있는 예전 어린이 회관에 그 국내 기업 바른손 문구하는 그 바른손 기업이 조금 그 관여를 하고 있었는데 5월 달에 어린이달을 맞아 뭔가 할 게 없을까 그러다가 이제 한국의 인형극인들 그리고 문화기획자들 그렇게 모여서 처음 만들어진 게 89년에 제1회 춘천 인형극제라고 알고 있습니다. 예. 권 대표님은 이게 인형극제가 춘천에서 어떻게 좀 자리를 잡게 됐는지, 왜 춘천에서 이게 활성화가 됐는지 좀 기억나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? 뭐 앞에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하고 비슷한데요. 사실은 춘천이라고 하는 도시가 갖는 어떤 자연적인 경관, 그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도시로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고요. 더군다나 그 공연하기, 축제하기 아주 좋은 그 당시에는 이제 청소년 시설로 되어 있었던 어린이 회관이라고 하는 그 공간. 그리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문화기획 1세대 1호라고 하는 강준혁 선생님이라고 하는 걸출한 기획자도 있으셨고요. 또 무엇보다 지역에서의 그 예술에 대한 터부시 되는 것들이 없었고 수용할 수 있었고 거기에 또 지역과 연고가 있는 어떤 기업의 후원도 있어서 이런 여러 요소들이 그 시기에 잘 맞아서 춘천에서 시작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뭐 이건 에피소드이긴 합니다만 1회 때는 뭐 아직 여건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많은 참가자들 숙소 뭐 베드 문제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됐을 때에 그 당시엔 춘천에 미군 부대가 있었죠. 그 미군 부대에서 침상에 까는 그 매트리스를 빌려다 깔고 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오고 있습니다. 네. 예전에 또 그렇게 네, 그렇습니다. 어렵게 시작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였고 그게 지금 30년을 넘게 이어온다는 생명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. 네. 춘천 인형극제와 더불어 춘천이 인형극 도시로 성장해온 과정들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떠세요? 그 춘천이 이렇게
인형극 도시로 성장하게 된 배경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십니까? 일단은 뭐 축제 자체의 매력이 우선일 것 같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시민들이 이 축제에 호응해 준 것도 큰 동력이지 않나 싶습니다. 거기에 뭐 정책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또 지금까지도 유일무이하게 인형극 전용 공간이라고 하는 극장을 만들어내고 거리를 만들고 하면서 이것들이 차근차근 쌓여서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. 춘천 시민들의 힘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춘천 시민들이 가령 뭐 이런 거죠. 그 이전까지에는 사실은 뭐 88 올림픽이 있었을 거고, 그러니까 국가적인 행사에 동원되어지는 자원봉사 시스템이었다라고 한다면 네. 사실 그 지역에서 작은 소단위의 예술 축제를 하면서 시민들이 관람객을 넘어선 참여자, 그러니까 자원봉사 시스템이죠. 지금 뭐 자원활동가라고 주로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이런 자원활동이라고 하는 전형을 만들어낸 것도 춘천이고 축제다. 이제는 뭐 많이 보편화됐습니다만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졌던 게 주요했다고 보고요. 또 대학교가 많은 도시잖아요. 그래서 젊은이들이 대학 생활을 춘천에서 하면서 한 번쯤은 그 축제의 스텝이나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도시의 저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선 감독님 의견 좀 어떠세요? 네,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93년에 서울 대학로에서 연극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고 뭐 2000년대 이럴 때도 그렇고 왠지 공연계에서 인형극이다, 아동극이다 뭐 이러면 약간은 이렇게 변방으로 또는 폄하한다거나 주류 뭐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.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춘천에서 1989년에 네. 인형극인들을 위한 인형극을 위한 축제가 만들어졌거든요. 그건 마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어쩌면 변방으로 여겨졌던 그런 장르들이 이 춘천에서는 안방처럼 자기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해방구 역할을 하지 않았나.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만났던 많은 인형극인들이 그때를 회고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. 1년에 한 번 춘천에 가는 일은 마치 명절 때 큰 집에 가는 것처럼 신이 나는 일이었다. 그런 말씀도 있었네요. 네, 보자기에다가 인형들을 알록달록 인형들을 싸가지고 춘천 갈 생각을 하면 그렇게 흐뭇하게 오셨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산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의 그때 그 열정이나 애정 때문에 이 축제가 지금까지도 쭉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예. 들어보면 인형극에 이렇게 진심인 지자체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춘천 인형극제에서는 아마추어 극단을 위한 무대와 신작 지원작 공모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.